똑똑하다고 노력한다고 부지런하다고 악쓴다고 안달복달한다고 안 된다. 순간 이성의 것은 될로면 되고 안 될로면 안 된다. 좀 느긋하게 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래야 된다는 또 당위성을 또 두는 것 같고, 똑똑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무슨 일 가지고 뭐 프로정신을 가지고 악쓰고 막 안달복달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게 맞다 꼭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안 되면은 열받고 그냥 그때 되면 막 조상 엄마하고 하늘 엄마하고 그렇게 하죠.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죠. 참 인생에 모여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 살면 살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생에 대해서 겁이 나서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이쁘면 잘 산다. 이쁘면 잘 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세상 넘양이죠. 이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엄청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신의 시기 질투다. 미인하고 여공한테는 뛰어나다는 죄로 신의 엄청난 시기 질투가 있다고 서양에서 그래요. 사실 서양에 그런 말이 있어. 동서고는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인 방맹이더라. 그리고 인간에 의한 시기 질투도 어떻습니까? 화랑제가 생기기 전에 무슨 제가 있습니까? 운하제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준정하고 남모라는 절세 미인을 뽑아가지고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준정이 남모의 미모를 시기 질투해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운하제도를 갖다가 없앴다가 다시 진흥왕 때인가 화랑제도를 다시 부활을 시켰죠. 남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중세 때도 마녀사냥이 대거 일어났죠. 유럽 중세 시대 때. 그 희생자가 누구냐? 대부분 특별한 기술을 가지거나 약자거나 안 그러면 이쁜 여자였습니다. 이쁜 여자들은 동네 여자들이 가만 놔두죠. 못생기거나 보통 여자는 절대 시기질투 받을 일이 없고 죽지를 않는다. 자기가 가진 재주 때문에 죽죠. 다람쥐는 나머지 떨어져 죽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죠. 또 전쟁 또한 어떻습니까? 이쁜 여자 순으로 강간을 많이 당하겠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쁘다는 죄로 중국에 공녀를 끌러갔죠. 중국 4대민 왕소군도 어떻습니까? 이쁘다는 죄로 현노조한테 끌려갔죠. 물론 거기 끌려가서 잘 살았습니다만은. 또 어떻습니까? 똑똑하고 천재면 잘 산다. 출세하고. 맞아요. 근데 천재고 똑똑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아서 구석에 처발시킬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 혁명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정변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똑똑한 순서로 죽인다. 감옥 보낸다. 또 숙청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숙청할 때도 어떻습니까? 바보 건드립니까? 안 건드립니다. 바보는 오히려 아바타로 쓰죠. 숙청이 일어날 때도 똑똑한 사람은 순서로 죽인다. 그거는 뭐 스탈린 숙청이라든지 모택동이 예언 숙청이라든지 중국 뭐 지원장에 의한 숙청이라든지 주원장 같은 경우는 30만 죽였습니다. 도사국병 숙청하는데. 바보는 무시만 당할 뿐이지 절대 죽이지 않는다. 오히려 아바타로 부리려고
중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천재들은 어떻습니까? 아인슈타인도 몇 명을 제외하고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천재들은 사회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시기 질투를 받아서 구석에 처박히거나 이용을 당하다가 쓸쓸히 죽어갔더라. 신의 질투도 또 막강하죠. 그리고 동서고금의 천재들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부분 아인슈타인이나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얻으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천재들은 시기 질투 받아서 죽거나 실컷 나라를 창업해 놔놓고 토사구팽 당해서 숙청당해서 죽거나 인생 제대로 적응 못하거나 신의 질투를 받아서 쓸쓸히 죽어가더라. 바보는 절대 안 죽는다. 무시만 다. 오히려 아바타로 출시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노력하고 부지런한 게 좋은가? 물론 좋은 것도 맞아요. 근데 부지런하면 어떻습니까? 늙어서 골뱅이죠. 맨손 체조하는 숨쉬기 운동만 하는 일반인들하고 운동선수나 프로선수들하고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들하고 누가 오래 삽니까? 누가 더 건강합니까? 운동선수나 프로선수 이거 골뱅이에요. 올림픽 선수 이거 골뱅이에요. 올림픽 선수들 금메달 있을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이라 그러죠. 단명하더라. 이 사람들 건강도 더 안 좋아. 그 마누라들이 TV에 나와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로사 직장 내에도 어떻습니까? 일은 할 줄 모르거나 안 하고 아부하는 놈이 올라가지 일만 하는 놈은 어떻습니까? 일만 하다가 가로사 하죠. 스스로 일 받아가 오래 못 다니고 그만두고. 옛날에 그 자동차 이제 울산에 자동차 공장이 많죠. 그런데 보면은 야근을 갖다가 강제로 해야 되는 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야근도 있고 그러면 선택적으로 하는 지원자만 하는 야근이 있어요. 3개대로 돌아가니까. 그래가지고 무조건 야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나 자기 지원해서 하는 거나 다 하면은 돈을 많이 벌죠.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아남고 회사를 오래 다녔느냐? 회사에서 시키는 의무적인 야근만 하고 지원해가 하는 야근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회사 오래 다니더라. 행복하고. 그냥 막 돈 번다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야근이나 거기에 넘어가지고 지원해서 하는 야근이나 다 한 사람들은 좋지. 돈도 많이 벌고 좋지. 그런데 40대 초반 중반만 가면은 벌써 속에 다 녹아내리더라.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도 오래 못 다니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좋은가? 이것도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해외 뉴스나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버스 사고나 기차 사고나 비행기 사고인데 자기가 조금 늦어가지고 그걸 못 타가지고 살아남았는 이런 얘기가 많죠. 그 기차나 비행기나 버스 놓치면은 뭐 죽고 삽니까? 다음 비행기나 기차 타면 되지. 부지런해가 잘 되는 보다는 결정적으로 게을러가 잘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거 개변 같습니까? 1983년 10월 9일날 일어났던 버마 아웅산 테러사고가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장관들 데리고 방문을 했는데 북한에서 간첩 3명을 보내가지고 그 버마 아웅산 묘지 있는데 거기에 미리 폭탄을 자취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먼저 갔는 그
장관, 기라성 같은 장관들을 17명하고, 그리고 미얀마인, 버마인 그때 4명, 좀 수많은 명이 죽었습니다. 뭐 다친 거는 무지익수죠.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조금 늦게 가가지고, 폭발하고 난 뒤에 갔어. 그래가 살았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 또 유비무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 뭐 일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100명 중에 한 2명 있을 정도로,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일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뭐, 메이저리그에 비하면 뭐 강속구를 한 165km 정도 던지는 그 수준에 해당되게 빨리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침을 듣고 나는 순식간에 해버려. 그러면 고려공사 3일이라고 다 해놓고 나면 조금 있으면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내가 미리 했는 거는 버려야 돼. 이런 경우를 내가 비일비재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고 이쁘고 똑똑하고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악쓰고 안달복달하고 이러면 잘 되는 줄 아는데, 이거는 아주 작은 일이나 내원차 하는 일은, 상대가 없는 일은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중간 이상의 일들은 그런다고 안 된다. 그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른다. 중간 이상의 일들은 될로면 되고 안 될로면 안 된다. 복간이에 따라 달렸더라. 그래서 그 작은 복은 노력과 의지고, 중간 복은 어떻습니까? 중간 복은 조상 음덕과 본인 업보더라. 대복은 어떠냐? 하늘에 지원이 있어야 된다. 천복을 타고나야 된다. 천병을 받고 태어나야 된다. 기름 부은 자가 돼야 된다. 하늘이 점지한 자가 돼야 된다. 뭐 나라를 세우거나 이런 거죠.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거나 이런 거. 그리고 단기와 부분적인 건 어떻습니까? 이건 노력으로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거나 전체적인 거는 팔자 소가이더라. 그리고 작은 병은 관리 소홀이죠. 뭐 감기 걸린다든지 이런 거. 근데 큰 병은 조심한다고 안 된다. 속에서 병이 일어나더라. 밖에서 사건 사고가 날아오더라. 우연한 사건 사고에 걸리더라. 그래서 큰 병은 팔자 소가이더라. 그래서 중용이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유유자적해야 되는데 천명에 맡기고 유유자적하고 진해사 대책명 해야 되는데